우리에겐 브랜딩이 필요해. 브랜딩 동댕. 저는 현경. 저는 강사한입니다. 네, 저희는 부산에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공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았던 옛 시절을 그리며 미래로 보낸 엽서를 써봐요. 굿올데이즈 이지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녹음이 아직 되게 어색하고 긴장되기도 하실 텐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굿올데이즈라는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말이 매니저지 굿올데이즈 카페 매니저지 굿올데이즈 전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서 대외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시죠? 네. 그러면은 바리스타로서 뿐만 아니라 네. 굿올데이즈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외부적인 활동까지 다 네, 포함해서 맞아요. 하시는구나. 네. 그러면은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네.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 얘기들을 할 거지만 저희가 좀 이 긴장을 푸는 정답은 없지만 취향을 알아보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있습니다. 네, 밸런스 게임인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항상 질문지를 공유해드릴 때 빼서 보내드려요. 그 자리에서 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게임을 3개 정도 준비해봤는데 바로바로 3초 안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밸런스 게임은 인스타 조회수 10만 콘텐츠 3개 vs 인스타 팔로워 1만 찍기. 하나, 둘, 셋. 1만.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이유가 네. 그 1만은 네.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팔로우를 인지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게 제 가치에 대해서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조회수는 우연이잖아요. 네. 팔로우를 누른다는 거는 필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연과 필연. 너무 멋진데. 포장을 좀 예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이거 어려운데요, 저한테는. 그래요? 예. 그래도 저도 1만? 또 그것도 변하지 않는 숫자니까. 저는 조금 반대로 네. 조회수 쪽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팔로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쌓이면 또 팔로워들이 언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잘 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나 뭔가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팔로워가 막 급성장하다가도 또 잔잔해지고 뭐 이런 시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기가 오려면 조금 터지는 콘텐츠가 조금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자연스러운 수순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네. 사람마다 또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의견이 다양할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 밸런스 게임은 일주일 동안 끊는다면 술 대 커피. 하나, 둘, 셋. 술. 오. 근데 커피는 끊을 수가 없죠. 일을 끊을 수가 하시니까. 없어요. 네. 술을 근데 만약에 일을 제외하고도 일을 제외하고도 만약에 저는 내가 커피는 바리스타를 일을 안 한다면 커피요. 커피. 네. 그러면 커피를 끊는다? 아니요, 술을 끊어요. 술, 커피를 네. 선택하겠다. 네네네. 오. 아침에 술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아침에는 커피를 마시죠. 또 그런 시간대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구나. 아침에 술을 먹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아침에 술 먹는 사람들한테 그건 알코올 중독. 단호하게 어떠세요? 말씀하십니다. 술을 끊으시겠습니까? 커피를 전 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커피 끊습니다. 진짜 생각해요. 애주가로서 애주가라기보다는 아침이 없으신 거 커피를 아닐까요? 즐기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제가 아침에 술을 그러시구나. 마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침에 안 일어나고 차라리 뭐 안 일어나면 아니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커피를 또 이제 네. 일도 있고 생활도 네. 있고 그렇게 깊이 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커피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런 커피 생각도 좋아해서 좀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일을 안 하셔도 다른 곳에 가서 커피 드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진짜 그게 참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덕업일치 그런 게 조금 덕업일치. 있는 것 같습니다. 덕업일치. 네,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보기 좋습니다. 예. 세 번째 밸런스 게임 하나하나 다 관여해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상사
vs 뭐를 했을 때 다 너무 잘했다. 피드백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항상 오야 이렇게 해주는 상사. 자 하나 둘 셋. 전자. 전부 다 이렇게 다 네. 컨트롤 해주시길 네. 바라시나요? 후자보다는 전자. 네. 전자의 경우에는 피드백은 무조건 있을 거기 때문에. 맞죠. 그럼 결과물이 좋겠죠. 피드백 없는 게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네, 힘듭니다. 네. 알아서 해라. 되게 세부적이라도 일단 피드백 있는 게 낫다.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해놓은 뭐 모체가 있다면 거기서 디벨롭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보고도 무조건 잘했다 해버리면은 발전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자유도가 있다는 측면에서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장점 많죠. 네. 근데 안 맞다? 네. 못 해볼 게 없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그러면 또 너무 범위가 없다 보니까 양산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중요한 거는 이런 피드백을 주는데 네가 이걸 다 안 해도 되고 요 중에 선택해도 된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맞죠. 네. 또 이대로 다 실행해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미쳐버리는. 그렇군요. 저는 약간 좀 그래도 어쨌든 의견이 있으면 부딪히면서 생기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죠. 네. 제 의견이랑 이 사람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부딪히고 깨면서 또 생기는 아이디어가 또 있고. 그 분쟁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분쟁을 평화주의자신가요? 아니요, 건강한 분쟁을 좋아합니다. 그럼요. 맞아요. 건강한 논쟁을 조금 저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긴장감이 좀 풀리신 것 같아서 이제 정말 정식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굿올데이즈는 좀 어떤 브랜드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굿올데이즈는 그 굿올데이즈라는 이름에 맞게 오늘을 결국 좋은 날이었다고 기억하게끔 도와주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을 좋은 날로. 네. 지금의 오늘이 언젠가 꼭 좋은 날이었구나라고 기억할 수 있게끔 상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그 굿올데이즈라서 지나간 옛 시절을 어쨌든 그리워하는 어쨌든 옛 시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도 그걸 담아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게 어쨌든 지금 현재가 또 지나간 옛 시절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도 만들어주는 브랜드다. 네, 맞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네, 이름 자체가 저희 정체성이기 때문에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 굿올데이즈라는 이름은 그렇고 또 브랜드로서는 그렇지만 어떤 또 세부적으로 뭐 카페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저희 카페는 1, 2층 루프탑까지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되게 자유로워요. 혼자 와서 고립돼가지고 책을 읽는다든지 작업을 하는 분들도 많고 가족들이나 회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 그런데 그러면서 함께 하지만 구경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엽서랄지 팝업 제품들이랄지 사진도 많죠. 네, 루프탑 같은 경우에는 뷰가 좋아서 그런 거 구경하러 돌아다니시는 분도 많고 쉬어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턴테이블로 음악을 천천히 들을 수 있다든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드립 커피를 원하는 때 내려 먹을 수 있고 차도 우려 먹을 수 있는 다도할 수 있는 그 키트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객실 내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면서 이제 그걸 기록할 수 있게끔 문구류도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객실 내에 방명록들이 있는데 거기 지나가는 그 방을 스친 사람들이 모두 일기를 써주시거든요. 오늘 나 뭐 했는데 여기 좋았었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여행 온 분들이 이 사람 여기 좋았대. 우리도 가보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객실을 쓰는 사람들끼리 공유하게 되는. 그럼요. 자기들끼리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객실을 이용해 보진 않아서 이 얘기는 또 참 재밌는 또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되게 듣다 보니까 저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냥 있어서 뭔가를 보고 느끼고 단순히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깊이 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요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뭘 항상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좀 그 남긴 말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외국인 분이 그 굴림체를 따라서 그림 그리듯이 한글로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냥 고마워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받으셨는데요. 좀 감동이에요. 땡큐라고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필체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필체를 따라해서 그림같이 글자를 그려서 잘 모르니까 한글을. 그러면 그냥 아침부터 마음이 너무 몽글몽글해져. 외국인도 어리둥절한. 예. 더한 미사 요구는 필요 없었고 그냥 맞아.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감사했죠. 그 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너무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네. 그리고 그 검색해서 자기가 그 과정을 일일이 했다는 게 맞죠. 맞아요. 임팩트가 너무 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돌데이즈에서 지윤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안 하는 거 빼고 다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적절한 문장이네요. 안 하는 거 빼고 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팀원들의 호스피탈리티 신경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매장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거. 넓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있고 주로 뭐 바 안에서 커피 만지는 일, 메뉴 만드는 일 당연히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카페 SNS 관리라든지 뭐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구돌데이즈라는 브랜드를 좀 소개하고 알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항상 느꼈거든요. 네. 또 이렇게 텍스트로 들으니까 좀 신기하네요. 네. 진짜 관리하기도 하면서 맞아. 또 뭔가 이 홍보나 SNS 마케팅도 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정말 다 이 브랜드 만드는 일을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관리자라는 단어가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관리를 하는 현장에 들어가 계셔서 이것저것 다 손을 대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그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테이블의 오와열 정말 신경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테이블 옮기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 요즘은 더워서 물방울이 꼭 떨어져요. 맞아. 저는 그걸 캐치해서 그 바로바로 밑에 닦으러 유리에도 네, 맞아요. 그게 생기잖아요. 네, 양면으로 닦아줘요. 맞아요. 굉장히 꼼꼼하시네요. 근데 저도 그런 거를 안 하는 카페에 가보면 약간은 좀 무신경하다라는 생각도 하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 시각적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게 잘 맞춰져 있으면은 굉장히 편안한데 그게 안 맞춰져 있고 약간 흐트러져 있거나 좀 약간 무질서해 보이면 스트레스 받나요? 스트레스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 가게는 이거에 대한 신경을 조금은 덜한 곳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맞죠. 꿀팁. 무슨 꿀팁일까요? 카페를 생각 중인 사람들에게 꿀팁. 그럼요. 그 무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런 기억해두세요. 사소한 것들까지 해서 브랜딩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열심히 관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돌데이즈만의 특별한 브랜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단언컨대 미래로 보내는 엽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단언할 수 있을 만큼. 네, 단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엽서가 150종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몇 장을 골라요. 네. 골라서 누군가를 위해 쓰겠죠. 나일 수도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게 편지로 가나요? 네. 그래서 미래로 한 달 단위로 지정을 할 수 있고 3년까지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엽서 안에 지금 내 충만한 감정을 다 담아낼 거란 말이에요. 나 부산에 여행 왔어. 그래서 너무 이런 공간에서 이런 엽서를 쓰고 있는데 너에게 쓰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 다음에 같이 오자. 이런 식으로 녹여낼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엽서가 곧 부산으로 오게끔 하는 티켓이 되는 거죠. 여행도 여행이지만 지금 부산에 사는 사람도 그 미래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그것도 좀 인상 깊은 게 그 편지 자체가 미래로 간다는 건 지금의 순간이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순간에. 그러니까 또 그 순간의 기억이 또 옛 시절이 되고 좋았던 기억이 되고 정말 브랜딩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 딱 임팩트 있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엽서라는. 그리고 그게 시각적으로 저는 보이는 것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호텔 그 리셉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딱 보면 뒷면에 이제 1년, 2년, 3년치 할 수 있는 그 달마다 이렇게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편지함이 있어요. 편지함 굉장히 좋은 단어.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그 디셈버까지 네.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쫙 이렇게 그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예쁘더라고요. 되게 특별해요. 들어가면은 뭔가 저도 구들데이즈 몇 번 가보면 카페인 것 같은데 뭔가 또 호텔의 느낌도 있는 거 뭔가 맞아. 되게 내가 다른 공간에 딱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그런 네. 느낌? 그게 맞아. 의도예요. 1층에 꼭 굳이 카페와 리셉션을 같이 둔 의도가 그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층도 그 분위기가 좀 사뭇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카페를 갔을 때 1층이랑 2층의 분위기가 많이 다른 공간도 있지만 뭐 그걸 의도한 걸 수도 있죠. 근데 구들데이즈는 2층도 그 호텔 로비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카페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게 통창으로 빛이 또 잘 들어오기도 하고 소파 공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예전에 제가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통창 앞에 외국인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햇살이 너무 예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외국 호텔 로비에 와 있다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다른 곳을 여행 온 느낌. 네, 진짜. 그게 저의 복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자기 브랜드를 자기 브랜드 아니죠. 속한 브랜드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브랜딩 중에서도 그 뭐 미래로 보내는 엽서도 굉장히 특별하지만 그 구들데이즈 팀원 분들이 직접 선곡을 해서 음악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선정하시고 이렇게 틀어주시는 것도 좀 인상 깊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손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팀원들의 근무 컨디션 관리가 전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플리를 9시간을 들러야 돼요. 맞아. 근데 거기에 자기가 관여한 부분이 1도 없다면 넋을 놓는다든지 멍해지거든요. 처지기도 해요, 때로. 근데 그걸 좀 막고자 물어봐요. 요즘 뭐 어떤 가수 노래 좋아하니? 어떤 곡이 좀 요즘 좋니? 물어보고 반영하죠, 그 플레이리스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자기의 손길이 느껴졌을 때 확 살아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무를 하다가도. 그럼 이제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음악의 힘이라고 생각도 들고.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은 게 오는 방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이 공간에 이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데 몰입할 수 있는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터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게 또 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근무자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손님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도 저는 마음이 잘 느껴진다 생각하거든요. 그 이런 호스피탈리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 얘기가 좀 자주 나오는데 그분이 그런 책을 쓰시면서 좋은 기분이라는 그 단어를 자주 쓰시는 게 제가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전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 사람 사이에 에너지가 중요하죠. 맞아. 저도 영감 받았어요. 그리고 음악을 어쨌든 좀 저는 음악을 좀 크게 소중하게 여기는 편이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을 때 좀 집중되는 게 좀 있어요. 저도 음악을 다루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좋아하는 음악이 딱 나오거나 우연히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저 사람도 좋아해라고 했을 때도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네요. 음악 선곡도 참 좋고 하실 얘기 있으셨나요? 아니요. 이제 뭔가 음악이라는 게 뭐 어떤 단순히 되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이유도 있구나라는 게 대내적인 이유도 있죠. 느껴져서 맞아. 내부적인 그런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악 말고 사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진전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엽서도 판매하시잖아요. 그 엽서도 부산에 있는 그런 사진 작가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좀 앞으로 새롭게 하고 싶은 콜라보나 뭐 사진이 아니어도 좋고요. 뭐 팝업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또 도전하고 싶은 콘텐츠라든지 그런 게 또 있으신가요? 저희 기존의 팝업 형태가 그냥 전시하고 판매하는 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디벨롭 해가지고 아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예요. 새로운 제품이나 메뉴를 저희의 정체성과 협업 같이 하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같이 묻어나는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은 게 목표예요. 아예 새로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가져와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같이 콜라보해서 우리와 너네 그
같이 결합한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보여주고 싶다. 네. 저는 그게 콜라보의 엄청 좋은 순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단순히 콜라보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같이 엮어내는 경우도 많은데 네. 아예 새로운 그 둘만의 어떤 정체성이 잘 섞이는 그런 것도 좀 기대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콜라보를 한다면. 혹시 좀 네. 하고 싶은 어떤 희망하는 팀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게 있나요? 브랜드? 저는 아무래도 F&B 브랜드랑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카페에서 출력해낼 수 있는 것과 아니면은 뭐 F&B 브랜드가 뭐 예를 들어 술이라고 쳤을 때 안주라고 치면 저희가 술을 내어준다든지 페어링을 해준다든지 해서 만들고 싶어요. 직접적인 팀은 없나요? 도코멘트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고요. 네. 한 다음 주 8월 중으로 네. 큰 거 하나 옵니다. 큰 거 옵니까? 8월 중. 네. 기대가 됩니다. 구들데이즈 어떤 것인지 한번 구들데이즈 직접 가서 한번 직접 가서 볼 수 있나요? 어디 올라오는 취지를 언급하자면 중앙동이나 남포동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그런 신선한 바이브를 가지고 올 생각이거든요. 점점 기대되는데요. 직접 한번 방문해서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돌 인스타그램으로 확인할 수 인스타그램을 있습니다. 참고하고 또 직접 방문하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또 그 지우님이 또 아까 일에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으니까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하는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커뮤니티 같은 모임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BMCC라고 제가 이제 들은 게 있는데 그게 혹시 어떤 커뮤니티고 거기서 이제 어떤 모임을 내용이 진행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BMCC는 스펠링 해석하면은 부산 모닝 커피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일과를 좀 더 일찍 시작하는데 커피와 함께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커피와. 그래서 모닝 루틴을 만드는 게 목표인 커뮤니티예요. 시작하게 된 계기나 뭐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을 텐데. 그것도 있었어요. 쉽지 않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조금 제가 만나던 사람들이랑 아예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고립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서 되게 큰 용기를 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냥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계속 가게 됐고 결국엔 호스트까지 하게 된.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 네, 맞아요. 좋네요. BMCC가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뭘로 바뀌었나요? 저희 마이닝 소셜 클럽이라고 마이닝이 채굴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캐낸다 해서 커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리뉴얼이 됐어요. 그거는 뭐 신청하면 다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참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냥 가고 싶다 하면. 네. 주로 어떤 주제로 얘기가 나뉘는 건가요? 우선 모체가 BMCC였기 때문에 커피 챗을 많이 주로 하고요. 근데 저는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싶어서 뭐 브런치를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독서회를 한다든지 북토크를 한다든지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 하나씩을 얹어가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지훈님에게 연락드리면 되나요? 네, 관심 있으시면 지훈님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스토리로 답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어쨌든 커뮤니티를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또 호스트도 하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들한테 안전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지대? 자기가 갇혀있는 그 작은 세상 속에서 조금 나와서 새로운 자극을 얻고 하다 보면 환기되는 게 정말 크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무분별한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약간 거리감 있는 사람들이 주는 응원이 때론 힘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지지랄지. 아무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혼자서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깨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커뮤니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연결점이 생기는 거니까. 사람으로부터 치유를 하는 거죠.
또 안전지대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람으로 상처를 또 쉽게 받기도 하지만 결국 회복되는 것도 사람으로 맞아요. 통해서 할 수 있다. 점점 들어가고 싶네요. 마이니스 클럽에. 한번 궁금하시면 아침을 깨워보시면. 혹시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하나요? 이제 아침에 국한되지 않아요. 맞아.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저녁에도 할 예정이고. 저녁에도. 네. 여전히 아침에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는 8시 반에 브런치를 하신다니까 네. 아침 식사 아닌가 이 생각했거든요. 그 컨텐츠는 브런치였는데 시간은 아침이었다. 네. 8시 반에 브런치를 하러 가는. 아니 근데 식사하면서 네. 이게 챗을 하니까 너무 에너지가 좋더라고요. 네, 시간도 진짜 잘 가고. 근데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커피 챗은 어쨌든 조금 더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거라면 밥을 먹는 건 어쨌든 밥이 있으니까 계속 뭐 먹으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한마디 거들고 뭐 이렇게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사람들이 뭘 넣으니까 네. 연료를 넣으니까 네. 확실히 살아나는 게 그것도 저 예전에 그냥 가끔 들었던 말인데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네. 밥을 먹이면 그런 굉장히 옛날 시대에 나오고 하는 말인데 옛 시절을 그리면서 옛 시절을 그릴 말이네요. 좋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네. 어쨌든 커뮤니티가 잘이라기보다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어떤 그들만의 가이드나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런 룰 같은 건 제일 마지막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사람과 용기만 있으면 뭐든 지속 가능성이 넘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천과 바람만 있다면. 왜냐면 제가 처음 BMCC에 들어갈 때 용기가 정말 많이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처음 낯서니까. 네. 낯선 사람들 여럿을 혼자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뭔가 도태되면 어떡하지? 말 한마디도 못하면 어떡하지?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가고 나서 용기를 내서 갔더니 제가 고민했던 거는 싹 필요 없었던 거였고 너무 이야기가 잘 나오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얻어가는 지식들도 되게 많았어요. 인사이트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근데 내 생각이 다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도 깨우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굉장히 사회적인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사회적인 분은 뭔가요, 그러면? 아니 그냥 사회적인 어떤 능력이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사람들과의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지내고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또 들으면서 호스트로 또 이제 맡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호스트가 뭐 매달 어떤 주제를 준비해서 가는 건가요? 그거는 호스트 재량인데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클럽을 열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열면 이제 그때마다 뭐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지 그 목표를 정하고 어떤 활동을 할지도 고민을 해보는 것 같아요. 같이 그걸 만들어가는구나. 지윤님 말고도 다른 호스트분들이 있어서 그 호스트분들의 관심 분야로 또 이런 클럽을 열기도 하고 이런 모임을 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시면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그 인스타그램을 또 확인하면은 되겠죠. 커뮤니티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람과 그런 용기만 있으면 그래도 커뮤니티가 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향유할 줄 알고 당신 말이 맞다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같은 분이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걸 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커뮤니티가 잘 유지되는 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맞아요. 요새 너무 많은 커뮤니티가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 경계없이 있기 때문에 자기 관심사가 잘 맞는 사람들끼리 오히려 모이는 게 어찌 보면 쉽기도 하고 어찌 보면 모였을 때 또 거기에만 갇히기도 되는 거 같고 커뮤니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 반면에 제가 지향하는 건
진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봤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마케팅 모임이라고 했을 때 저 사람 명함 내가 따가야겠다 이렇게 표면적인 거 말고 네. 저 브랜드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도와주고 싶고 상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는 근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커뮤니티에 있어서는. 되게 들으면 들을수록 지은님이 사람이라는 그 사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게 아까 굿올데이즈 일할 때 뭐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네. 외적으로 커뮤니티라든지 그게 다 이제 맥락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네, 브랜드에서도 그렇지만 인생에서도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뺄 수가 없으니 네. 굉장히 다정한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정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적인 목표는 얼마 전에 생겼는데 제가 지금 안전지대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 안전지대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고 또 마음이 힘들 때 쉬러 좀 치유하러 들려줬으면 좋겠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아마도 매개는 커피나 술이 되겠죠. 하고 단기적으로는 굿올데이즈라는 브랜드가 지금 원도심인 중앙동에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뭐 어떻게 보면 구핫플인데 지금 새로운 뉴 핫플들의 브랜드랑 협업을 많이 해서 그 경계를 조금 줄이고 싶다는 단기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 장소가 굿올데이즈여야 하는 네, 야망도. 그 중심에 서겠다. 네. 굉장히 안전지대라는 공간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안전지대라는 이름으로 창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이번 주 안전지대 네, 저 먼저 합니다. 네, 예. 제가 먼저. 특허 출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혹시 추천하고 싶거나 네.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조금 젊은 층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만한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네. 저는 코닝 크리머리라는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기가 젤라또 브랜드인데 네. 제가 처음으로 돈 내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해준 브랜드란 말이죠. 의미가 있네요. 네, 저는 베라도 안 가시나요? 베스킨라빈스를 왜 먹는지를 모르는. 네. 왜? 아니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가격 대비 너무 달고 제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영혼이 없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이제 그렇구나. 우연히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 원재료 맛이랄지 그 사장님이 아이스크림을 생각하는 태도가 너무 제품에 녹아나 있어서 잘 녹여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닝 크리머리. 네. 지금 이 8월 너무 더운 시즌에 네. 한번 꼭 시도해보기 좋네요. 네. 어디 있죠? 광안리에 있습니다. 광안리. 광안역 근처에 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이스크림이 다 같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어 하거든요. 철학이 있으시네요. 네, 그 철학이 있어서 또 저는 꽂힌 거예요. 사실 또 그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런 꾸덕한 아이스크림도 있고 네. 약간 가벼운 젤라또 같은 것도 있고 네. 셔벗이라든지 뭐 소르베 뭐 다양하게 있다는 걸 저도 그분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거기 가게를 가보면 그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네. 유지방 몇 퍼센트, 네. 냉장 보관 온도 몇 도랑 몇 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진심이다. 그 질감에 따라서 맛이나 이런 게 어울리는 맛도 있고 안 어울리는 맛도 있고 하잖아요. 네. 엄청 꾸덕한 아이스크림은 초코라든지 굉장히 네. 달달한 거, 약간 꾸덕한 거 생각이 나고 또 가벼운 거는 과일 맛이라거나 좀 상큼한 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분을 모시고 한번 아이스크림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다음엔 코닝 크리머리 사장님을 모시는 걸로. 안 끝날 거예요.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시작하면. 정말요? 네. 아이스크림 얘기로 한 2시간 채우나요? 그 강연을 하실 거예요. 아이스크림 강연. 네. 질문하실 필요도 없을 거예요. 좋은데요. 4회차 브랜딩 동댕은 아이스크림 강연으로. 아이스크림 강연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꿀팁과 그리고 굿올데이즈 저도 이제 평소에 방문하신 분들 너무너무 많을 텐데 네. 사실 오늘 음악이라든지 그런 운영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공간에도 많이 녹아 있고
그 공간 외에도 지우님이 개인적으로 이 느끼는 커뮤니티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알게 돼서 되게 굿올데이즈를 또 한 번 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굿올데이즈라는 브랜드를 알아왔었고 뭐 좀 잘 그래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또 들어보니 모르는 점도 꽤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 약간 속 깊은 걸 좀 더 알게 된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오늘 혹시 소감이 있다면 어떠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게 네. 저는 어디 가면 항상 제가 질문하거든요. 근데 질문을 세례를 받으니까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질문 세례. 네. 사실 써온 거 다 얘기도 못했는데 막 좀 살아있는 느낌을 또 받으셨나요? 네. 질문 받는 거 좀 기분 좋네요. 4회차 한 번 더 나오셔도 되겠는데. 사장님 모시고 나오세요. 사장님 모시고. 아이고야. 좋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굿올데이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 8월에도 큰 거 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랜딩 동댕도 4회차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